위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청담동 변리사 청변입니다. 직업적 패션 모델들 뺨들이 나만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다재다능 예술철학자 이승윤이 등 파인 뒤태를 과감히 선보이며 싱어게인 탑3 정홍일, 이무진과 함께 W코리아 매거진 화보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더불어 이승윤은 흥미넘치는 인터뷰들을 쏟아냈는데요. 요목조목 우리 위너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승윤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신개념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 이것은 JTBC 싱어게인의 자기소개말이자 이 프로그램이 취지이다. 어느 순간 생명력이 다하는 듯했던 오디션 장르는 이렇게 다시 그 불씨를 되살렸다. 음악 세계에 처음 발 디딘 보통 사람이 스타의 신화를 쓰고 아이돌 연습생이 최정예 군단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는 걸 필드 현장에서 지켜보는 매거진 기자들의 지난 세월들. 시청자들이야 방구석에서 발 뻗고 그 무대를 감상하거나 주저리 평가말 한두 마디 하면 그만이겠지만 거듭되는 생존 사투게임들 속에 기자들 역시 반가움과 피로함이 교차할 것임은 자명하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헬조선이라는 업법불명 자주 섞인 용어가 그리고 그러한 관념, 생각이 먹구름처럼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의식 가운데 드리워졌다. 분명 인간은 상상력으로서 존재의 의식 그 자체이기에 좋은 생각, 관념, 느낌 가운데 그 의식이 거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진리임에도 말이다. 여튼 그 99가지 이유 중 하나는 이거다.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를 얻기 힘든 사회. 또 그렇게 여기는 생각관념으로 찌들어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결코 이 시대와 따로 놀 수 없을 것이다. 무명가수 71명이 출연한 싱어게인의 참가 조건은 단 한 장이라도 앨범을 낸 적이 있는 가수였다. 그 때문에 나이도 경력도 장르도 다양한 이들이 한 곳에 모였다.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제야의 숨은 실력자들, 한때는 잘나갔지만 지금은 잊힌 가수들, 압박감이 상당할 방송사의 대기실에 그들이 모였을 때 맴돌았던 건 아마도 경쟁 심리가 아니라 공감대가 우선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싱어게인 프로그램 분위기에 가장 큰 역할을 기여했을 사람은 분명 이승윤이었을 것이라 청변은 확신한다. 그의 순간순간 눈물과 환희의 미소가 그리고 소우주 가사처럼 각자의 별로 빛나는 가운데 유독 특별히 더 빛나는 30호별, 그 엄청난 전 우주적 에너지 기가 함께한 71명 참가자 가수들 우주를 물들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승윤을 심히 편애한다고 욕먹을지라도 괜찮다. 기꺼이 욕먹겠다. 청변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그 진실에 대해서 확언하는 바이다. 이승윤은 등이 훤히 드러나는 의상도 논란 기색 없이 잘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소화해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스타일은 전문가에게 얼마든지 내줄 수 있고 나는 음악을 잘 챙기면 된다고 말했었지만 역시 그것 또한 포용적 겸양의 언급이었던 것이다. 얼마 전까지 더벅머리에 기타를 품고서 숨소리 짙게 담긴 박진영 허니를 부르던 30호가 등을 내밀고 돌아서자 뒤태 근육이 드러났다. 곱고 긴 머리카락을 푼 채 저 멀리 서 있는 락커 정홍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팬디 슈트를 입고서 논현동에 재림한 듯 했다. 이승윤이 정홍일의 낯선 차림에 활짝 웃으며 감탄하는 사이 가장 부지런하게 스튜디오 이곳저곳을 누빈 건 이무진이다. 취향을 알아보는 양자택일식 게임에서 두 형들이 토마토 파스타와 크림 파스타 중 토마토라고 답한 것 때문에 그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이무진은 모든 촬영이 끝난 후에도 W 매거진 에디터들을 붙잡고서 토마토 파스타 좋아하세요? 크림 파스타 좋아하세요? 라며 동의를 구하는 듯 질문을 던졌다. 기자가 이승윤과 마주 앉아 묻는다. 반골 기질이 강하시죠? 이승윤은 대답한다. 엄청 강하죠. 빈정거리기도 잘해요. 세상과 타협한다는 기분이 드는 걸 반기지 않는 것인지 물었을 때는 주저함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니죠. 저도 세상의 구성원인데 타협해야 할 부분이란 있는 거고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이승윤은 알라리 깡숑 밴드와 솔로로 달이 참 예쁘다고 영웅 수집가 등 몇 차례 음반을 냈다. 그의 표현을 쓰자면 앨범을 쓸데없이 많이 내서 몇 장인지 세지도 못하겠다. 10년 전 대학가요제에 나갔을 때는
과연 내 음악이 남들에게도 필요한 음악인지 시험해보기 위해 참가했다고 참가 이유를 밝혔다. 꽤 많은 이승윤의 영상 자료를 찾아보면 그는 필요라는 말을 자주 쓴다. 청변은 말한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의 쓸모와 필요성을 생각한다는 건 세상에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와 의미에 대한 좌표를 가늠하는 것이리라. 결국 이승윤의 음악은 그냥 듣고 기분 좋아라 하며 흥얼거리고 땡 그게 아닌 것이다. 이승윤은 음악이란 캡슐통 안에 진리의 가루약들을 아낌없이 조제해 넣어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영혼과 의식에 입 한가득 담아 넣는 것이리라.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달콤한 알사탕 마냥 영혼의 미각으로 흠향하는 것이리라. 설사 혹자에겐 영문모를 사탕에 마실지라도 이유 불문 그냥 맛있으니 계속 먹어대는 것이다. 무명, 즉 이름 없음이 아니라 단지 소위 말하는 유명세가 없을 뿐이라던 이승윤. 그는 방구석이라는 소우주 안에서 그가 품어 빚어낸 예술품과 세상 간의 상호작용이 분명 궁금했을 것이다. 이승윤 그는 말한다. 누군가에게 유효한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만일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나 혼자 간직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아끼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게 어느 정도로 필요할지 나에겐 경험치가 필요했어요. 내 음악이 누군가에게 가 닿는 경험. 이승윤은 이 해답을 비로소 얻고서 우승 수상소감으로써 그렇게 답했던 것이다. 청변은 말한다. 이승윤에게 음악이란 캡슐과 그 껍데기 안에 빼곡히 들어 가득 찬 진리의 알갱이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체이기에 그 진리를 담은 캡슐의 약효험이 단지 자신의 우주 영혼만이 아니라 다른 개개인들이 소우주 그것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필연적으로 궁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반드시 알고자 했을 것이다. 자고로 진리의 본연적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universal, 보편성 아니겠는가. 모든 인간이 반드시 그러해야 할 바로 그것 말이다. 신약성경 유명한 일화가 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선천성 안진뱅이 환자에게 베드로는 외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진리의 상징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소우주를 향해 선포하며 외쳤을 때 그 안진뱅이는 오랜 세월 동안 마비되었던 분명코 그렇게 마비되었다고 확고부동하게 생각해 왔었던 자신의 다리로 땅을 딛고서 스스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기쁨과 황홀함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때 가장 놀란 사람이 과연 안진뱅이였을까? 청변은 확신한다. 가장 놀랐을 사람은 분명 베드로였을 것이다. 이승윤의 마음이 바로 베드로의 그것이리라. 이승윤 스스로 이미 체화하고 깨달아 실천하는 진리일지라도 그 진리가 보편적 유니버설한 효험의 날개짓을 펼치며 알라리 깡숑, 외국어 발음 뜻으로는 날개 모양의 노래, 순 우리말 뜻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노래, 그 의미 그대로 세상 사람들 마음밭에 심어지는 역사는 전혀 별개의 놀라움과 황홀함 아니겠는가. 위나 여러분들 모두 베드로가 되었다고 상상해보라. 과연 그 마음이 어떨지. 황홀함 가운데 가장 크게 기뻐 뛰었을 사람은 수십 년간 거동 한 번 못해본 안진뱅이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인 것이다. 베드로라는 말은 돌,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다. 믿음을 상징하는데 베드로의 이러한 외침이 상징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즉 강렬한 느낌의 믿음 위에 지은 소망의 관념, 생각, 느낌은 반드시 그 인간 주체의 의식에게 구원을 선물한다는 뜻이다. 그 진리의 메신저로서 이승윤은 우리들 우주 한가운데서 싱어송라이터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술 철학자의 길인 것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무명이던 인물이 금세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우승자가 됐다는 드라마보다 먼저 쓰인 드라마가 있다. 싱어게인 도전하기 전 이미 이승윤은 2020년도 말까지만 음악을 하자고 결심했었다. 진리의 메신저로서의 음악 철학 특성상 그가 음악생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밀어놓았던 두 가지는 첫째, 오디션에 진심을 다해 참가하는 것. 둘째, 남의 노래를 스스로 입술로 불러 이승윤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서 용기 낸 발걸음 앞에 날벼락 선물이 막상 주어지면 마음을 고쳐먹었더니 세상이 바뀌었다는 식의 깨달음이 혹여 스치진 않았을까? 매거진 기자는 이렇게 물었다. 이승윤은 답한다.
제가 염세주의자라서 정말 최선을 다하니 이렇게 잘 됐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생긴 사람의 말 한마디는 결과적으로 덜 좋은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어쩌면 다소 폭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용기 그리고 최선을 다함이 저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건 사실이에요. 저는 작은 세계에서 혼자 우리끼리 열광하며 음악하는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 장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Sing Again은 제가 잘하는 게 무언지 정리하고 설명해 줬죠. 청변은 말한다. Sing Again 우승자로서 의도치 않게 가진 자의 여유적 발언으로 비추어질 인터뷰 답변을 예술 철학자 이승윤, 그는 스스로 최대한 필터링하는 것이다. 그만큼 말의 힘을 알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의 수많은 자작곡 가사들이 가리키는 진리의 태양빛에도 불구하고 결코 염세주의자라고 할 수 없을 그는 과감히 그리고 겸허히 이 상반된 단어를 써버린다. 그리고 역설 반어적으로 세상 속 모든 이들에게 꿈의 광채, 희망의 빛을 선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오한 깊이로 해탈한 진리 메신저 철학자가 자신의 음악 재능 하나 통찰해내는 능력이 과연 정말 없었겠는가. 청변은 결단코 확신한다. 우승 직후 JTBC 뉴스룸에서 기도보다 아프게 세월호 아이들 추모곡을 열창하면서 인터뷰했던 말대로 이승윤 그는 78세까지는 표용적 겸양의 미덕을 마음에서 놓지 않을 것 같다. 그동안 자작곡들을 천상으로부터 뚝딱 곡조와 가사까지 통으로 선물 받아온 그로서는 아마도 자신에게 편곡 프로듀싱 능력이 이토록 뛰어났던가에 대한 새삼스런 느낌은 물론 솔직히 들었을 것이다. W코리아 매거진 기자는 예리한 눈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승윤이 Sing Again에서 보여준 치리치리뱅뱅은 문제적 무대다. 경연을 시작하기 전 그는 누가 이기든 지든 패배자를 심사위원으로 만들겠다며 투지나 긴장감 전혀 없는 해탈적 억양으로 센 말을 했다. 무대가 시작되고 그가 내뱉은 첫 가사는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 바로 그것이었다. Sing Again이 참가자이자 교수인 가수 제주소녀는 그날 밤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이승윤의 무대가 왜 충격적이고 놀라운지 감동이 가시기 전에 그 순간을 나누고 싶어서다. 그는 어느 만화에서 본 기타는 육현으로 울려 퍼지는 인간성이라는 대사를 언급하면서 772뱅뱅 무대가 곧 이승윤이라는 사람의 인간성이자 예술성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제주소년의 그 모든 말과 유희열의 반응, 대체 족보가 어디야? 이 말에 동의한다고 한다. 심사위원과 평가받는 자, 그리고 수십 대의 카메라와 무대 위 홀로 선 참가자라는 구도를 완전히 뒤집고서 큰 음폭 안에서 예상할 수 없는 전개로 튀며 무대 시작 전 멘트서부터 남의 노래 그 무대의 끝까지 마치 애초에 스스로 설계한 것처럼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이승윤 씨의 해석. 이승윤은 다른 매거진 인터뷰에서도 치리치리뱅뱅은 완전히 산산조각 분해해서 재조립한 곡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마도 이 치리치리뱅뱅 편곡이 9kg 체중 감소, 이승윤 얼굴살 빼먹은 장본인 것 같다. 치리치리뱅뱅의 진정한 형이상학적 진리 메시지 관심 있으시면 이미 올려진 청변의 해석 영상 참조 바란다. 이승윤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저는 애초 판단하기 어려움 을 컨셉트로 삼았죠. 청변 생각엔 의도된 컨셉이라기보다는 이승윤만의 예술철학 본질인 것이다.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나도 어렵게 해석해서 영상 올렸다. 하하. 첫 무대와 그에 대한 심사평까지 제가 의도한 바대로 흘러갔어요. 딱 첫 무대까지는 그랬어요. 그 다음엔 무진이와 팀을 이루어 홍일이 형을 떨어뜨려야 했고 또 그 다음엔 제가 무진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이젠 그만해야겠다 싶었어요. 경연이지만 경연답지 않게 플레이하겠다는 마음으로 각오하고서 시작한 일인데도 도저히 저와 맞지가 않았어요. 이효리님의 치리치리뱅뱅은 의도적으로 고른 곡이에요. 오디션용이라고는 할 수 없는 스타일의 곡을 제 마음대로 부르고서 마치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마지막 무대가 될 줄 알았는데 추가 합격은 예상 못했어요. 도망치려고 했는데 저를 붙잡아준 거예요. 이승윤은 기꺼이 이 경쟁의 정글에서 벗어나고자 도망자를 자처했지만
무슨 맛인지도 모를 이 진리의 예술 캡슐 사탕을 이미 맛봐버린 심사위원들은 그를 쉽게 놔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승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저에게 고마운 기회를 준 거잖아요. 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매 라운드마다 좀 더 목적을 가지고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한다. 아마도 이때부터 본격적 진리 메신저로서의 곡 선정 편곡과 무대 기획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소우주 그리고 우승 무대 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기자는 말한다. 20대의 이무진, 30대의 이승윤, 40대의 정홍일은 지금 주어진 행운의 시간을 누리고 있다. 단 하루를 목격했을 뿐이지만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에 자칫 부적응하는 기색은 느끼지 못해서 다행이다. 물론 얼떨떨함을 떨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주변 친구들조차 잘 듣지 않던 음악을 한 이승윤이 이제 와서 그를 같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겪는 격세지감은 그에게 묘한 기분을 안겨줄 법하다. 기자는 이승윤이 방송에서도 자주 내비친 주제 파악하는 태도나 자조적인 면이 원래 그의 성정인지 궁금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들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가 어릴 적엔 스스로 음악 천재인 줄 착각한 시절이 있었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건방진 태도는 음악적 세계를 완벽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끄러움으로 변해갔고 거기에 센 자존심이 얽히길 거듭하다 점점 그릇이 작아진 것 같다고 이승윤 그는 스스로를 돌아봤다. 이승윤은 말한다. 방송이라는 포장도 있으니 저는 누군가에게 영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두렵지만 그들이 말에 취해서 제가 영웅이 되고자 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워요. 세상에 차근차근 등장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되었어요. 조심하거나 함구해야 할 일이 생기면서 친구들과의 대화도 다소 1차원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친구들에게 가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해요. 청변은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기를 예비하라고 외쳤던 신약성경 세례 요한도 자신은 진리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조차 만질 수 없을 미물임을 고백했었고 신약성경의 상당 부분 저자였던 진리의 메신저 사도 바울 역시 진리를 전하는 선생된 자 자신이 도리어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서 진리에 반한 삶을 살까봐 두려워하며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형이상학자 이승윤은 바로 이 진리의 역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 청변은 확신한다. 그의 모든 자작곡 가사들이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진리의 구도자, 진리의 메신저는 자신 스스로를 진리라 여기지 않는다. 진리를 혼자서 독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진정한 영웅은 스스로를 진리라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무한대의 전체집합 속 부분집합인 자신을 면적이 없는 점으로 지속적으로 수렴시킴으로써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절대자 신, 즉 무한대의 전체집합과 비로소 하나가 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역설이다. 성경은 이렇게 진리를 상징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위너의 여러분들도 제가 한 방금의 말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길 바란다. 부분집합인 여러분들 자신을, 나를 제로로 점으로 수렴시키면 무한대의 전체집합 안에 찍혀진 하나의 점은 무엇을 상징하겠는가? 점은 면적이 없다. 즉 점이 없는 무한대의 전체집합 그 자체인 것이다. 이해 가는가? 자신의 최후 마지노선에 대한 도전을 시작은 했으나 도중에 치리치리 뱅뱅으로 뱅뱅 하고서 내뺄 마음을 품었던 이승윤은 도망에 실패한 결과 결국 도전에 성공했다. 단지 싱어게인 우승 상금 1억 원과 우승 타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과 더불어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이승윤 팬들과 더불어 이승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우주를 나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승윤의 멘트 하나 언급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려 한다. 경쟁의 정글에서 그리고 음악의 세계에서 스스로 도망치려 했던 제 시도 자체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치리치리 뱅뱅 이후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잘한 일이죠. 하하. 이상 W코리아 매거진 화보 촬영과 인터뷰에 응한 이승윤을 우리 위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청변이었습니다. 위바 위너 여러분들 바이바이. 참 위너의 친구들 근데 구독 버튼이 어디 있더라? 바이바이.